안녕하세요. 제니에즈의 제니입니다. 잘 지내셨죠? 얼마 전에 제가 멤버로 있는 NACAC의 학회가 벌티모어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을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게 다녀오게 되어서 학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었는데요. 제가 매주 그리고 격주마다 소규모 그룹으로 모이는 미국 컨설턴트들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학교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셔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학회에는 컨설턴트들과 학교의 카운슬러들 외에도 100개 이상의 곳들이 참여했는데요. 거기에는 컬리지 보드, 그리고 커먼 앱, 두오링고, 아이엘츠, 그리고 페스트웹, 니치, 그리고 IB, 오르가니제이션, 그리고 브리티시 카운슬 등의 대학 입시와 연관돼서 꼭 알아두어야만 했던 곳들이 참석해서 테이블을 갖고 또 직접 설명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었습니다. 참석을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내년에 LA에서 열리는 학회를 기약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다른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슈가 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학 랭킹이었습니다. 올해 9월 18일 얼마 안 됐죠. 랭킹에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또한 저희 미국 전문 컨설턴트들에게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US News World Reports 2024 Best Colleges가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학회가 9월 22일 날 시작했기 때문에 더 큰 이슈가 됐겠지요. 사실 랭킹이 학생들이 대학을 결정하는 모든 것이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되어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 큰 영향을 주는 요소임에는 분명합니다. 1983년 처음 시작된 이후로 US 뉴스가 대학 순위를 결정하는 데 사용해왔던 기준은 약간의 변화를 거쳤지만 상위권에 랭크되는 대학들은 여전히 비슷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US 뉴스가 대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기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올해는 US 뉴스가 큰 변화를 시도해서 40년 이상 된 시스템의 개편이라는 전문가들 그리고 비평가들의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올해의 US 뉴스 랭킹은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이 보입니다. 평가 방법은 먼저 사회적 이동성과 졸업생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포커스가 주어졌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클래스 사이즈, 합급 규모, 그리고 교수진의 최종 학력, 동문들의 기부금, 연방 대출을 빌리는 졸업생의 비율 등의 부분이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법의 변화로 대학 랭킹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이는데요. 그럼 자세한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US 뉴스 종합대학 순위인데요. 지금 나가고 있는 스트롱한 프로그램은 피스크 가이드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1위는 프린스턴입니다. 작년에도 1위를 차지한 학교죠. 다음으로 두 번째 대학은 MIT인데요. MIT 역시 작년에도 2위였습니다. 세 번째 대학은 하버드네요. 공동 3위인데 스탠포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일인데요. 3위가 두 학교라서 예일이 5위가 됐습니다. 예일에서 스트롱한 프로그램으로서 눈에 띄는 것은 파인 아트와 드라마, 뮤직입니다. 6위는 유펜입니다. 유펜은 역시 비즈니스가 스트롱해 보이죠. 유펜의 스트롱한 프로그램으로는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그리고 널싱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그리고 7위는 칼텍입니다. 칼텍에서는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듀크,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학교죠. 이 학교 역시 엔지니어링 프로그램과 바이올로지 쪽이 스트롱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이 상승세가 보이는 학교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아일랜드에 있는데요. 그리고 9위 존스 홉킨스입니다. 바이오메디컬과 퍼블릭 헬스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리고 같은 9위로 노스웨스턴입니다. 이 학교는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쪽이 좋지요. 그리고 9위 학교가 많아서 다음은 12위 콜롬비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넬이 1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시카고가 좀 많이 떨어진 곳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15위인 UC 버클리와 그리고 UC LA가 보이는데 작년보다 주립학교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학교가 UC 버클리와 UC LA인데요. 다음으로 17위는 라이스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대표적인 사립학교인데요. 바이오 쪽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뮤직도 스트롱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다트머스가 예전보다 좀 떨어진 것이 보입니다. 18위입니다. 그리고 같은 18위로 밴더빌트도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밴더빌트는 에듀케이션이 좋은 학교로 유명한데요. 또 엔지니어링도 그리고 바이오 쪽도 좋고요. 그다음에 20위는 노트르담입니다. 그리고 21위 미시간이고요. 작년보다 미시간 역시 상승세입니다. 그리고 22위는 조지타운이고 그리고 22위 노스캐롤라이나인데요. 작년에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24위는 카네기 멜론입니다. 카네기 멜론은 컴퓨터 사이언스로도 유명하고 아트 쪽도 유명합니다. 에모리 24위입니다. 에모리는 경제 쪽 그리고 바이오 쪽 유명하죠.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24위입니다. 같은 24위로 와시유가 많이 떨어졌네요. 바이오와 엔지니어링 쪽도 좋습니다. 그리고 UC 데이비스와 UC 샌디에고가 같은 28위입니다.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같은 28위로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가 랭킹이 높은 반면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학교입니다. 많이 알려진 학교죠. USC입니다. 작년보다는 랭킹이 좀 떨어졌네요. 여기까지 내셔널 유니버시티의 30위까지의 랭킹을 대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사립대학 중에서 랭킹이 내려간 곳들이 좀 있습니다. NYU가 35위로 떨어졌고, 그리고 보스턴 칼리지 같은 경우도 랭킹이 몇 단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주립대학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플로리다도 올라갔고, UT 오스틴도 32위로 올라갔고, 조지아 텍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위스콘신도 상승세가 보입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지닌 12개 이상의 공립대학이 순위에서 최소 50계단 이상이 상승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샌안토니오 이 대학이 92개 랭킹이 상승했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이스트베이도 88개 랭킹이 올랐고, 노던 일리노이 유니버시티도 62개 랭킹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사관학교, 밀리터리 서비스 아카데미가 상위권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위는 윌리엄스 칼리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매사추세츠의 윌리엄스타운에 있죠.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고 해서 문과 쪽만 많이 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인바이러먼탈 사이언스, 그리고 매스, 프리메드가 스트롱하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같은 과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머스트인데요. 에머스트는 이코노미스,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잉글리시 이런 과들이 스트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네이벌 아카데미, 네이비라고 하죠. 해군 사관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6위였는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4위를 차지한 학교가 몇 군데가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포모나와 펜실베니아에 있는 baltimore, 공대가 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유명하죠. 엔지니어링이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웰레슬리 칼리지 똑같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바로 7위로 넘어가면 또다시 밀리터리 아카데미가 차지했는데요. 에어포스입니다. 공사죠. 그리고 8위는 웨스트포인트입니다. 육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밀리터리 서비스 아카데미가 모두 8위 안에 들었습니다. 9위가 보도윈 칼리지입니다. 메인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뉴로사이언스와 인바이러먼탈 사이언스가 굉장히 스트롱합니다. 똑같은 9위로는 중부지방의 미네소타에 있는 카르톤 칼리지입니다. 11위에는 몇 개의 대학이 공통적으로 차지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뉴욕에 있는 바나드 칼리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클라먼트 맥케나, 그리고 아이오와에 있는 그린넬, 그리고 버몬트에 있는 미들버리, 커네티컷에 있는 웨슬리안, 이 모두가 11위입니다. 요즘 들어 리버럴 아츠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전보다는 익숙해진 이름들이실 텐데요. 16위로는 데이비슨 칼리지입니다. 데이비슨 칼리지가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질문도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해밀턴 칼리지도 요새는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위에 하비머드는 스왈츠모어와 함께 공대가 있는 칼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대이죠. 스미스 칼리지. 한국에 이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똑같은 16위로는 버스 칼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대학 순위에 대해서, 대학 랭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대학 랭킹은 확실하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에 대학 랭킹을 보시면서 이미 아시고 계셨던 대학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구나 라고 가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생소하거나 알지 못했던 대학을 발견하는 계기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순위 리스트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대학에 관한 데이터를 한 곳에서 제공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순위가 갖는 장점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집계하는데 기준에 따라서 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는 일부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며 설문조사 응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반드시 해당 대학의 모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면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학교를 찾는 대신에 순위에 너무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대학 순위가 주는 단점입니다. 랭킹 5위 학교와 10위 학교의 교육의 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너무 순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하면서 학교에 관한 직접적인 조사에 좀 더 열중해야겠습니다. 학생 자신의 목표와 필요에 가장 잘 핏하는지를 스스로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역시 소중한 배움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신 US 뉴스의 랭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미국 대학의 최신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